안녕하세요. 저는 펑션 베이 기술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지오 컨택의 캐릭터리스틱 파라미터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오 컨택을 생성해 보면 스티프니스, 댐핑, 프릭션, 엣지 컨택 등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옵션인 파라미터들에 대해 초기 모델링을 위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옵션들은 총 세 가지로서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 그리고 CPM이라는 옵션입니다. CPM을 키고 껐을 때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 값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지오 서페이스 컨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연관된 컨택 포뮬러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 두 가지 예제를 통해 CPM을 키고 껐을 때의 스티프니스, 댐핑 코에피션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결과와 규칙을 보고 네 번째 챕터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 서페이스 컨택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컨택이란 기계 시스템에서 여러 바디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오 서페이스 컨택은 뭐냐? 리커다인에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포트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종류의 지오메트리 간의 접촉을 표현할 수 있는 리커다인의 가장 대표적인 접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오 컨택 외에 리커다인에는 2D를 위한 컨택이라든지 지오메트리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는 프리미티브 컨택, 지오메트리의 부피를 이용하는 솔리드 컨택도 있지만 오늘은 바로 지오 서페이스의 컨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 서페이스 컨택의 설정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정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캐릭터리스틱 탭, 다른 하나는 지오 컨택 탭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캐릭터리스틱 탭에서는 특히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와 댐핑 코에피션트, 지오 컨택 탭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CPM, 바로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설정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와 가장 관련이 높은 컨택의 노멀 포스와 CPM에 대한 이론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멀 포스의 컨택 포뮬러입니다. 노멀 포스는 접촉면의 수직 방향에 대한 포스로서 컨택 포스에서 대부분의 영향력을 주는 포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패치가 있고 노드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두 요소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페넌트레이션, 즉 침투량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FN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으로 FN, 노멀 폴스는 FNS, 즉 스티프니스 폴스와 FND, 댐핑 폴스의 합으로 계산이 되고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보면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게 FNS 그리고 오른쪽이 FND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창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수식에 어떤 값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먼저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는 K, 스티프니스 익스포넌트는 지수인 M1, 댐핑 코에피션트는 Cmax, 바운더리 페넌트레이션이 델타 맥스입니다. 특히 댐핑 코에피션트는 스텝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운더리 페넌트레이션의 설정한 값 이상은 모두 Cmax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M, 컨시스턴스 페넌트레이션 메소드의
이론적인 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M의 위치는 지요 컨택의 어드밴스드 세팅에 보면 CPM이 있습니다. CPM이란 뭐냐? 직역을 하면 일관성 있는 침투량 방법입니다. 일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케이스 1, 케이스 2, 그리고 케이스 3에서 바디 A와 바디 B가 접촉을 했습니다. 발생하는 컨택 포스는 운동 방정식에 의해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의 개수는 케이스 1은 2개, 케이스 2는 3개, 케이스 3는 5개입니다. 그리고 우선 각 케이스의 페넌트레이션을 편의상 델타 1, 델타 2, 델타 3로 생각합니다. 또한 K는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각 컨택 포스는 기본 수식에 따라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계산이 되어지고 F와 K가 동일하기 때문에 케이스 1, 2, 3의 페넌트레이션이 다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페넌트레이션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K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대체 K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CPM이고 이것은 페넌트레이션을 고정시키고 내부적으로 K값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접촉점의 개수에 반비례하도록 K값을 재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의 수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적용된 K-는 강성에다가 접촉되는 컨택 포인트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넌트레이션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CPM은 접촉 노드 수에 비례하는 강성 증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적인 방법이며 파셋의 특성에 따라 해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페넌트레이션이 일정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예제를 통해 CPM을 키고 혹은 껐을 때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어 컨택 모델입니다. 기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접촉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파란색 기어에 C 모션을 생성하여 회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벨 기어에 지역 컨택을 생성해서 접촉이 되게 하고 다음으로 웜 기어에도 지오 컨택을 생성해서 접촉이 되게 하고 아래쪽에 헬리컬 기어 그리고 오른쪽에 스퍼 기어에도 각각 지오 컨택을 생성해서 총 4개의 컨택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PV, 파라메트릭 밸류를 생성해서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습니다. 초기 설정은 CPM을 사용하였고 K는 10만, C는 10을 이용해서 디폴트 값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디폴트 값은 스틸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질이 스틸이라면 우선 이 디폴트 값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컨택이 되는지 그런 여부와 컨택 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해석에서 두 가지 결과를 살펴볼 것인데 이 베벨 기어의 컨택 포스와 드라이빙 토크, 이 기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토크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수행하였고 한번 해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애니메이션과 플롯 결과입니다. 모델의 컨택 애니메이션을 보면 접촉을 설정한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컨택이 발생하는 것을 폴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컨택 폴스, 이 기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드라이빙 토크 그래프를 보면 각각 어느 정도의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만 빨간색 라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메인 값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폴스에 대한 쉐입들을 펄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K와 C를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스티프니스를 10만에서 5만으로 반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때의 컨택 폴스로 보면 파란색 커브가 10만, 초록색 커브가 5만일 때인데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다시 또 스티프니스 값을 반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초록색 커브는 기존의 거고 새로운 빨간색 커브가 추가되었지만 이 역시도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프니스는 10만으로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댐핑 값을 반으로 낮춰보았습니다. 주황색 커브가 바로 새로 추가된 건데 여기서도 오실레이션이 약간 줄었지만 결국 메인 값은 다른 세 개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해석에 드라이빙 토크를 한 번에 그려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개의 해석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PM에 대한 장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컨택 폴스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앞선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K나 C 값에 따라 컨택 폴스의 크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CPM의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PM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페넌트레이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K나 C 값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손쉽게 접촉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컨택 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할 때 K나 C 값에 큰 변화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K나 C에 민감해야 하면 CPM을 쓰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CPM을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피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멀티 리즌, 즉 하나의 컨택에 여러 영역이 존재하는 컨택을 말합니다. 앞서 CPM은 연속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컨택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바디에서 페넌트레이션이 다르게 발생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컨택 폴스는 다른 페넌트레이션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르게 계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K는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F1의 컨택 포인트의 개수는 20개, F2의 컨택 포인트의 개수는 5개, 그리고 각각의 페넌트레이션은 5mm, 1mm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FN 수식을 이용해서 컨택 폴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CPM을 사용하는 경우 K는 컨택 포인트 개수로 나누어져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다음 표와 같이 CPM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컨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두 개의 영역에 각각 컨택을 따로 만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컨택으로 이루어진 경우 총 컨택 포인트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그래서 F1, F2 모두 K를 25로 나누어서 K-가 적용이 되고요. 각각의 컨택을 단 경우 F1은 20개의 컨택 포인트, F2는 5개의 컨택 포인트이니 각각 계산해서 K-가 50 그리고 200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의 컨택인 경우 컨택 포인트는 보이는 바와 같이 계산되고요. 각각의 컨택인 경우 컨택 포스는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컨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컨택 폴스를 잘못된 컨택 폴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페넌트레이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멀티 리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CPM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어 컨택 모델에서 CPM을 사용하지 않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며 스티프니스와 댐핑 값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PM의 기본 컨셉이 컨택 포인트 개수로 K를 나누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K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10만 정도 되는 큰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고 CPM을 끄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K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CP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K를 낮춰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낮춰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디폴트 설정으로 해석을 한 앞서의 결과입니다. CPM을 사용했고 K와 C를 각각 10만과 10을 사용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CPM을 끄고 K를 10배 정도로 낮춰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값들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K와 C를 모두 1000과 1로 각각 낮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결과보다는 나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만 앞서보다 10배 낮추었습니다. 결과는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위쪽의 그래프에 방금의 설정값의 결과를 같이 그려서 비교한 것입니다. 초록색 커브가 CPM을 껐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보면 CPM을 껐지만 CPM을 켰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앞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사용자의 경험과 많은 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K와 C를 낮춰가며 해석을 수행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모델의 결과를 통해 기본적으로 CPM을 켰을 때 그리고 껐을 때의 K와 C 값에 대한 낮춤 정도는 100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튜닝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역시 다들 잘 아는 리니어 가이드입니다. 스틸레일 위를 슬라이딩하며 직선 운동을 하는 모델입니다. 슬라이딩 파트에 C모션을 입력하여 움직이도록 하였고, 컨택은 레일과 슬라이딩 파트에 컨택을 한 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바로 멀티 리즘과 관련된 예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파트가 평형하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혹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페넌트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 CPM을 쓰게 되면 컨택 포스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CPM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을 하고 앞서 해석 모델에서 찾아낸 K와 C의 값인 1000과 0.1을 초기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레일과 슬라이딩 파트의 컨택 폴스와 레일이 슬라이딩 파트에 의해 받는 힌지 리액션 토크 이 두 가지 항목을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거동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들이 컨택 폴스에 대한 벡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를 통해 폴스의 크기 정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해석 모델에서 발생하는 컨택 폴스의 값과 힌지의 리액션 토크에 대해 그래프로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택 폴스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값에서 큰 오실레이션 없이 나타나고 있고 힌지 리액션 토크 역시 별 문제 없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저희가 과제를 하거나 어떤 결과를 볼 때 값의 수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것보다는 컨택 옵션 자체의 설정과 그 설정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 이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고 만약에 부품의 재질이 스틸이고 멀티 리진 영역의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실험값에 맞춰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CPM을 끄고 K나 C를 보이는 값으로 설정하고 쓰면 기본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K나 C의 값을 튜닝하면서 컨택 포스의 값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기본적인 결과를 보았지만 이 모델에서 CPM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CPM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각 K와 C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M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K를 디폴트 값인 10만에서부터 5만 그리고 1만으로 줄여가며 해석을 수행한 결과들입니다. 댐핑 값은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바꾸지 않아도 어떤 오실레이션 부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감도 측면에서 기어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메커니즘 확인 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것이라면 CPM을 켜고 해석을 해도 어쨌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CPM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K를 1000에서부터 1만, 2만으로 높여가며 해석을 수행한 결과들입니다. 댐핑 값은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기에 바꾸지 않았고요.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컨택 폴스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힌지의 리액션 토크 같은 경우에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K나 C에 덜 민감하고 싶을 때는 CPM을 ON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파라미터에 따라 조절하고 싶을 때는 CPM을 오프 시키는 것이 제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앞서 결과들은 모두 강체일 때 CPM의 설정에 따라 K나 C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유연체일 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PM을 켜야 하는지 혹은 꺼야 하는지 그리고 K와 C도 강체와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값을 써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체 기어 모델에서 C 모션이 입력되는 베벨 기어를 보이는 바와 같이 유연체로 바꿉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체일 때와 동일한 세팅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결과입니다. 왼쪽이 강체이고 오른쪽이 유연체에 대한 결과입니다. 동영상의 컨택 폴스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의 강체와 비교해서 유연체의 컨택 폴스가 다소 커졌고 디스크리트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체에서는 컨택이 되는 위치에서 산성 변형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변형이 없는 강체의 경우는 컨택 포인트의 개수나 방향이 변함이 없다는 것에 비해 유연체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변형이라도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컨택 포인트의 개수가 변형되기 때문에 멀티 리진에 접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번 플롯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컨택 폴스, 그리고 오른쪽이 드라이빙 토크의 결과입니다. 오른쪽 위에 기존의 강체의 결과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값을 비롯해서 오실레이션 자체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폴스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에서 강체보다 영향이 큰 것, 그리고 멀티 리진의 영향 등의 이유들로 인해 결국 유연체인 경우에는 CPM을 끄고 해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CPM을 껐을 때 K와 C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 앞서 강체 해석에서 CPM을 껐을 때 K와 C 값을 도출했었습니다. 우선 그 값들을 동일하게 넣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K는 1000, C는 0.1.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면 폴스 디스플레이가 이미 강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롯 결과를 봐도 디폴트 값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체를 사용할 경우 CPM을 끄고 하면 강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K나 C를 변화하는 거 없이요. 물론 모든 경우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기 K와 C를 잡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델인 리니어 가이드에서 앞서 얘기한 것들을 모두 적용해서 한번 유연체 해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딩 파트를 유연체로 변환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테스트와 경험적으로 설정했던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유연체에서는 CPM을 끄고, 레일은 스틸이었으니까 K와 C를 각각 1000과 0.1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위쪽에 있는 것이 레일 방향으로 본 스틸샷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컨택 폴스와 힌지에서 발생하는 리액션 토크입니다. 양체의 컨택 패치 형상과 유연체의 엘리멘트 형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촉 노드들의 컨택 폴스 벡터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더라도 컨택 폴스와 리액션 토크의 값이 강체와 유연체가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 유연체에서 컨택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강체와 동일한 K와 C 값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PM에 대한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컨택 폴스를 크게 조절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택 폴스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에 대한 결과를 손쉽게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CPM은 페넌트레이션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하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연체와 같이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택이 되는 노드가 많을수록, 즉 컨택 포인트가 많을수록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접촉 공률이 클 때 메리트가 적다는 것인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접촉되는 공률이 클수록 접촉 포인트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속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컨택 포인트가 적으면 그만큼 메리트가 적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폴스의 방향이 일정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폴스의 방향이 일정하면 멀티 리진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와 댐핑 코에피션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폴트 값인 10만은 스틸 기준의 값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스틸보다 강성이 높은 재질이면 이를 높이고 작은 경우는 낮춘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연체에서는 CPM을 끄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K와 C의 값을 관계인데 C는 K의 10,000분의 1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CPM을 끄는 경우
값의 감소 정도는 둘 다 100분의 1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앞서 해석을 쭉 진행하면서 나열한 결과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경험적인 추천값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떤 값을 설정할 때, 자, 요걸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파라미터가 컨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만큼은 초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튜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나 혹은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추후 저희 쪽 서포트 메일 혹은 저에게 문의 메일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